공개형 파일 포맷의 특징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라든가 어느 회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집단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XML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죠. 동시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XML은 한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MS 워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공개형 파일 포맷은 지적 자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개형 파일 포맷으로서는 이미지용으로는 JPEG, 문서 호환용으로는 PDF 형식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속성과 확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요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접근하게 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데이터의 속성과 특징을 알아야지 장기적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요한 속성 범주를 보면 약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적인 범주에서 보면 자, 이게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슬라이드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문맥적인 측면으로서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걸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관으로서는 데이터에서 글자 모양, 크기, 색깔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행동적인 측면으로서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업데이트, 링크 상태들이 포함될 거고, 구조적인 측면으로서는 내장하고 있는 다른 파일들, 페이지 표시, 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확실성 측면에서는 확실성이란 진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고 위조되지 않고 조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즉 진품이라는 얘기죠. 다른 어떤 가짜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면 이 진실에 대한 부분은, 진품에 대한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진품이라는 어떤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데이터의 특징, 구조, 내용, 문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실성은 데이터를 보존하는 커뮤니티 요구사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는 허락하지만 어떤 커뮤니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이 후일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집단에 따라서 다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또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집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의 경우 나중에 활용할 때 글자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통계자료에서는 이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텍스트의 경우 미래에 이 텍스트를 활용할 때 글자 모양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통계 자료의 경우에는 나중에 계산이 할 수 있어야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숫자로 보존이 되어야지 문자로 보존되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서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디지털화 되었는지, 이용자가 이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구조와 내용에 대한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서화 작업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후일에도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서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문맥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가설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방법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수집 과정을 거쳤는지, 자, 표본은 어떻게 되었고, 사용하는 수집 도구는 무엇이고, 또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설문지가 있다면 설문지는 어떤 설문지인지, 인터넷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종이 설문지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했는지, 또 지역의 범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데이터 세트의 구조에서 이 데이터 파일이라든가 사례라든가 파일들의 관계, 즉 파일이 하나인지 아니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사용된 데이터 자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이 데이터들이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신뢰도나 그 데이터 확인, 증명, 또 클리닝, 즉 여기서 클리닝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의 오류들을 정리하고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또 다른 품질 확인 과정들을 여기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즉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밀 유지에 관한 정보 역시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요구 측면입니다.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데이터 센터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할 때 처음부터 여기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십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 사례로서 Preservation of Archival Sound Recording 2009년에 만들어진 것에 의하면 사운드 레코드의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 파일 포맷, 필요한 메타데이터 등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은 여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학술 잡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도 기본 포맷에 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논문을 쓸 때 그 포맷에 맞추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때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구조화 작업입니다. 이 데이터 관리가 왜 필요할 것이냐? 즉,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처리되고 접근되고 재이용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저장, 유지, 보수와 같은 처리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또 파일 포맷입니다. 어떤 파일 포맷을 선정할 것이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맷 선정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파일 포맷에 대한 부분은 메타데이터가 지원할 수가 있고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먼저 메타데이터가 지원하는 것은, 자, 데이터 큐레이션을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기술 및 표현 정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기술 및 표현 정보가 자동으로 생산됩니다. 예를 들면 TIFF 파일 레코드 경우에는 이 메타데이터 필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스캐너를 통해서 이 파일이 생산되었는가,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운영체계는 무엇인지, 생산자 이름은 무엇인지, 이미지 기술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글 파일 정보를 보면 언제 누가 만들었고 하는 간단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메타데이터로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호환성은 자, 데이터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또 기술이 변화됨에 따라서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만약에 특정 시스템에서만 아니면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혹은 특정 플랫폼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포맷은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유지성은 일부 파일 포맷은 장기간 사용하여 파일이 파손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어떤 파일 포맷은 장기간 사용하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 포맷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데이터 품질이 필요할 것이냐?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 큐레이션의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시기, 언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집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동 및 수동 처리의 조합으로 품질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과학적 도구에 의해서 생산된 데이터는 보장하고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동으로 확인해서 그 오류를 제거하고 품질을 보장받는 활동입니다. 자, 데이터 준비입니다. 이 시기에는 데이터를 고쳐 쓰고 코드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표준화시켜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증해서 또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데이터 클리닝, 편집, 확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누락된 데이터 잡음, 불일치 데이터가 파악되고 또 제거되어서 데이터 품질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클리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이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건 후일 데이터가 큐레이션 되었을 때 이 데이터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데이터는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의 기술과 파악을 위한 표준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그 데이터의 기술과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준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데이터 발견은 기술적 메타데이터에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데이터 접근, 데이터의 지속적인 식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에 식별자를 부여하는데 그 식별자가 그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장기적인 데이터 접근, 이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식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을 만한 식별과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는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지속적인 데이터 식별자가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셨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갔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미 데이터는 없고 링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이 데이터들을 잘 저장해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속적인 데이터 식별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고 그러면 DOI가 중요한 가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큐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입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큐레이션이 가능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이겠습니까? 자, 데이터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공개적인 데이터 포맷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또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고 행정적, 기술적, 구조적, 기능적 메타데이터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큐레이터는 적절한 메타데이터를 해당 데이터에 첨가시켜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데이터가 옮겨지도록 분리 파악 리스트를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보낼 것이냐, 통째로 보내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는 정보는 데이터 포맷, 저장 매체, 운영 체계, 버전, 그리고 데이터 생산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버전, 데이터 생산자, 재료의 양, 메타데이터, 부록자료,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데이터 전달 과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전송할 것이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소장된 데이터와 지금 입수된 데이터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파일 포맷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파일 입수 과정에서 파일의 통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련된 다른 파일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동시에 포함된 메타데이터가 정확한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면 수정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식별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데이터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좋은 큐레이션을 위해 구조화된 데이터이며 메타데이터와 또 다른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좋은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평가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